와 진짜 완전히 다 녹았는데요, 금속 그릇이? 안녕하세요. 아시아 실험맨입니다. 저희 오늘은 테르믹 반응이라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테르믹 반응이요? 혹시 테르믹 반응 들어보셨나요? 그게 뭐죠? 테르믹 반응이란 금속 가루와 금속 산화물이 만나면서 엄청난 고열을 내며 반응하는 것입니다. 뜨거워진다고요? 얼마나 뜨거워지나요? 예, 매우 뜨겁습니다. 보통 철도 용접에 쓸 만큼 뜨거우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러면은 혹시 뭐 쇠도 녹일 수 있나요? 예, 철도가 쇠로 만들어졌으니까 쇠는 보통 2000도 이상이잖아요. 예. 되게 많이 뜨거워지네요. 예. 그거를 지금 여기 할 수 있다고요? 예, 그러면 이거 말로 하면은 좀 어려우니까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봅시다. 예, 먼저 테르믹 반응을 하려면 몇 가지 물질이 필요합니다. 먼저 필요한 물질은 금속 산화물, 그리고 금속 가루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금속 가루인 알루미늄 가루입니다. 보통 테르믹 용접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은 바로 이 알루미늄 가루입니다. 알루미늄이면 그 알루미늄 호일에 쓰이는 그거랑 똑같은 건가요? 예, 그렇죠. 알루미늄이 보통 항공기의 합금으로 쓰이거나 알루미늄 호일에도 좀 자주 쓰이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금속을 아주 곱게 가른 것입니다. 그 가른 정도가 바로 200메시의 고온 정도로 가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필요한 게 금속 산화물입니다. 금속 산화물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어느 금속 산화물인가요? 이번에 준비한 것은 철 산화물입니다. 그러니까 산화 제이철입니다. 혹시 산화 제이철이 뭔지 아시나요? 들어본 것도 같은데요? 뭐죠, 정확히? 네, 보통 철이 녹슬면 산화철이 되는데 그 붉은색 산화철이 바로 이 산화 제이철입니다. 아, 그럼 빨갛게 녹쓰는 게 바로 이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테르믹 반응에서는 금속 산화물이 무조건 필요해서 가장 저렴한 철 산화물이 제일 좋습니다. 이게 많이 빨간 거 보이죠? 이게 바로 산화물을 끓여내서 곱게 가른 가루입니다. 그럼 테르믹 반응은 어떻게 일어나는 건가요? 예, 테르믹 반응은 금속 산화물, 즉 산화 제이철에 붙은 산소 원자가 알루미늄에 이동하면서 알루미늄 산화물이 되면서 엄청난 열을 내는 것입니다. 그럼 산화철에 있는 산소가 알루미늄으로 이동하니까 산화철에는 철만 남겠네요? 예, 그렇죠. 이건 철만 남고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산화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 말로 하면 좀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직접 해봅시다. 먼저 조그마한 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르믹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금속 산화물 3비율과 알루미늄 가루 1비율이 필요합니다. 그럼 산화철과 알루미늄을 3대1로 섞어서 만드는 거군요. 예, 그 3대1 비율은 바로 질량 비율입니다. 그러면 한번 지금 바로 만들어 볼까요? 예, 200g 정도의 용량으로 해볼까요? 예, 그럽시다. 그럼 먼저 산화철 150g을 무게를 재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웨이 테이블로 하냐면 누가 저희 테이블을 훔쳐갔습니다. 자, 산화철 150g입니다. 알루미늄 가루 50g을 넣겠습니다. 알루미늄 가루는 제일 비싼 편입니다. 테르믹 반응의 바로 핵심이죠. 50g 준비하겠습니다. 상당히 곱군요. 네, 이거 되게 가루가 밀가루만큼 곱네요. 예, 이게 가장 잘 섞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액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로 안 섞어주더라도 알아서 확산으로 잘 섞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고체끼리의 혼합이다 보니까 최대한 균일하게 잘 섞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불그스름하게 색깔이 예쁘게 나왔네요. 그러면 테스트 해볼까요? 네, 한번 점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숟가락 준비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이게 얼마나 뜨거운지 아직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깔고 가겠습니다. 냄새까지 녹진 않겠죠, 설마? 한번 불을 붙여보겠습니다. 라이터를 붙이면 되나요? 근데 라이터를 붙이면 잘 안 붙을 것 같아가지고 보통 스파클러를 이용한다 하더라고요. 한번 스파클러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테르믹 반응의 점화에는 굉장히 고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라이터로는 불을 붙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붙여보겠습니다. 그리고 붙이면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피하겠습니다. 다 녹았어! 다 녹았습니다!
와 진짜 완전히 다 녹았는데요, 금속 그릇이? 아니 저희도 이렇게까지 뜨거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 스테인레스 그릇이 지금 완전히 녹아서 프라이팬에 붙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다 녹았습니다. 진짜 와. 이게 저희가 한 스푼밖에 퍼지 않았는데 이게 순식간에 다 녹아내렸네요. 겨우 한 스푼으로 스테인레스 밥그릇을 완전히 녹여버렸습니다. 반응열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것 같군요. 그럼 이건 버려두겠습니다. 이제 뭘 해보죠? 이제 좀 양을 늘려볼까요? 이렇게 소량으로도 엄청난 반응이 나왔는데 과연 양이 좀 많아지면 반응이 얼마나 격렬해질지 궁금해집니다. 아 예. 근데 이게 저는 온도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온도계를 준비했습니다. 온도를 한번 온도를 측정해 볼까요? 네, 테르밋 반응물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밥그릇 가득 담아보죠. 아, 예. 자, 밥그릇에 밥을 옮겨 넣겠습니다. 이게 밥이에요? 네, 밥이죠. 연료인데. 아, 사람한테 밥은 연료니까 이것도 밥이네요. 그럼 네, 드셔보실래요? 저는 안 먹을래요. 자, 밥그릇 가득 테르밋 반응물에 담았습니다. 예, 밥 한 공기 준비했는데 이 한 공기가 얼마나 뜨거울까요?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점하고 온도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릇이 깨져서 산산조각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저희 도망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온도를 측정하려고 했는데 온도계가 안 녹았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냄비도 뚫렸습니다. 요리는 못하겠군요. 근데 이게 양이 너무 적어서 좀 시시한데요? 시시하다고요? 저는 유리까지 녹아버려서 깜짝 놀랐는데 이걸 시시하다고 하시다니. 제가 좀 화끈한 걸 좋아해서요. 좀 더 화끈하게 양을 좀 많이 해서 하면 안 될까요? 그럼 이거 다 씁시다. 이거 다 써서 해봅시다. 그러면 네, 다 써서 해보죠. 그냥 다 쓰죠. 예, 그럼 다 부읍시다. 약 2kg의 테르밋 반응물입니다. 잘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환경에 전혀 유해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땅바닥에 버려도 될 정도로 무해한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산화철, 산화알루미늄, 알루미늄, 철이기 때문에 전혀 유해하지 않은 물질들입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과연 이 많은 양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네, 약 2kg의 테르밋 반응물입니다. 얼마나 격렬한 반응이 일어날지 모두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거 안 빼요? 아! 이거 다 녹은 철이에요.
철이 이렇게 산산조각 났어요, 녹아서. 와, 거의 영광로 수준이군요. 와, 따뜻해. 이런 풀을 철에 갖다 대면 얼마나 뜨거운지 불이 붙습니다. 이거 되게 추웠는데 되게 따뜻합니다. 불이 다 꺼져가네요. 이 샘물이 이제 식으면서 다시 굳은 철로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냄비는 어디 갔죠? 냄비 어디 갔는데요? 냄비 다 녹았네요. 양은 그릇도 없어졌어요.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닙니다. 진짜 이게 괜히 철도 용접에 쓸 만큼 고온인지 보셨죠? 네, 저희 이 쇳국물을 완전히 다 녹여서 여기 보시면 이거 금속 광택이 이제 띄네요, 좀 식어서. 네, 테르밋 반응 어마어마하네요. 네, 마지막으로 테르밋 반응이 이렇게 격렬한데 어떻게 철도 용접에 쓰이는지 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반응이 격렬하면은 주변 철도까지 다 녹여버릴 것 같은데 이 반응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서요. 혹시 실제 용접에서도 이렇게 빠르게 격렬하게 반응하나요? 당연히 아니겠죠. 실제 용접에서는 입자가 조금 더 큰 걸 씁니다. 저희는 입자가 매우 고와가지고 반응 속도가 빠른데 이게 실제 철도 용접에는 입자가 좀 더 큰 걸 써서 반응 속도가 이것보다는 훨씬 느려서 쇳국물이 줄줄 흐를 정도로 입자가 큰 것입니다. 네, 이렇게 격렬한 반응이 일어나는데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날지 저 정말 궁금하네요. 혹시 엔탈피라고 들어보셨어요? 엔탈피요? 혹시 그 고등학교 화학 원 과정에 나오는 그 엔탈피인가요? 예, 맞습니다. 모든 물질은 고유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물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또 철은 또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또 산화철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높은 에너지를 가진 물질에서 낮은 에너지를 가진 물질로 변할 때, 즉 높은 엔탈피 값을 가진 물질이 낮은 엔탈피 값을 가진 물질로 변환될 때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열로 방출하게 됩니다. 그럼 혹시 이렇게 격렬한 반응이 빛과 열과 엄청나게 뜨거워졌잖아요. 예. 그게 그 엔탈피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한 것이군요. 예, 그렇죠. 여기서 발생한 열은 즉 알루미늄이 엄청나게 안정한 산화 알루미늄, 즉 높은 엔탈피를 가지고 있는 알루미늄 가루가 매우 낮은 엔탈피를 가지고 있는 산화 알루미늄으로 변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열을 방출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산화철이 철로 변할 때는 엔탈피가 높아졌을 텐데 예. 그 높아지는 엔탈피 값에 비해 알루미늄이 산화 알루미늄이 될 때 떨어지는 엔탈피 값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엄청난 열이 이렇게 발생한 거군요. 맞습니다. 예, 사실 또 물질의 반응을 일어나기 위해서는 엔탈피가 아니라 또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깁스 에너지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화학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조금 더 찾아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철뿐만 아니라 구리, 망간, 크롬 등의 다른 금속 산화물을 이용해서도 테르밋 반응을 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예, 저희는 지금 산화철을 사용했지만 산화구리를 사용한다면 이것보다 더 훨씬 격렬한 반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 반응도 기대되는데요. 나중에 그 반응을 꼭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상으로 영상을 끝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것은 바로 아까 그 냄비도 녹았죠? 그리고 그 산화철이 또 철로 환원이 되었죠? 그것이 지금 합쳐져서 그 합쳐진 액체가 지금 굳어가지고 약간 둥근 형상을 띈 모양입니다.